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저는 이제 YG에서 그 통합과학이랑 물리 파트, 물리 가리키고 있는 민복기라고 합니다. 네. 여기 처음에 이 복기, 그 한자가 복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그 바둑 같은 용어에서 바둑 같은 데 쓰는 용어로 이제 복기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까지 대국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면서 이제 더 좋은 수는 없었나 뭐 이런 거 그 상대 대국자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과학 공부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복기, 제 이름 따서 이제 복기하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차는 일단 제 소개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중등과학이랑 통합과학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1이 이제 1학기인데 1, 2 일단 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이 계정 때 이제 바뀌는 부분이랑 중등이랑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과 이제 특징 말씀드리고 광문고 이제 기출 분석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가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설명드리고 이제 뭐 커리큘럼은 이제 빼고 이제 그 시간표 타임 테이블만 넣어놨습니다. 네. 우리 제 얼굴인데 좀 너무 크죠, 그죠? 아무튼 통합과학을 복귀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 저 연대 통합과학 교육 석사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YG 말고도 이제 동산고라고 안산에 자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출강을 하고 있고요. 뭐 대치 예섬이나 이제 대치동에서도 수업하고 있었던 경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안 써놨는데 이제 분당에서도 한 7년 가량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경력적으로는 이렇게 좀 오래된 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과학이랑 연계성입니다. 이제 중1, 2, 3에 전체적으로 분포를 해 있는데 좀 글씨가 좀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직권의 변화 그리고 뭐 지구과학 파트도 있고 뭐 기권과 날씨 이런 식으로 별과 우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과학 파트로 제일 처음 아이들이 접할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암기량이 확 주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거를 좀 까먹었으면은 와가지고 이제 많이 암기하느라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겨울방학 때 좀 한 바퀴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외워져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외워야 하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학습량이 좀 빡센데 근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2 때 이제 물질의 구성하면서 화학 파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합과학에서. 왜냐면 이번에 통합과학에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화학 파트를 좀 확장을 시켜놨거든요. 이제 화학에서 없어진 뭐 화학 결합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 출입 부분에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 화학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 부분도 이제 자료 해석 이런 부분에서 엄청 어렵게 까다롭게 광문고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물리 파트 운동과 에너지 이게 중3 때 배웠던 건데 사실 중3 때 배웠던 에너지 단원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어요. 크게 연관은 없는데 일단 기초가 되는 그래프 해석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3이랑 조금은 연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고는 이제 생명 파트라던가 다른 기타 등등의 이제 암기해야 할 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광문고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엽적인 부분은 안 나오니까 다만 이제 보기를 읽을 때 잘 읽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과학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음 이제 통합과학 1학기 내용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 과학의 기본량 그리고 측정 표준과 정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엽적이어서 항상 이렇게 단순 암기인데 이제 상세하게 다 암기를 해놔야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화학 파트 좀 연계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한다. 광문고 친구들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는 원래 신소재 이런 파트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이제 전기적 성질로 대체가 되었어요. 참고로 이 전기적 성질은 나중에 물리학에서도 한번 등장을 하니까 뭐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진하게 한 게 좀 어렵고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노란 부분은 사실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왜냐면은 물리학에서 엄청 좁은 영역이고 물리학에서 다룰 때도 어차피 암기로만 거의 다루기 때문에 좀 만약에 다이오드 이런 그 소자들 공부를 할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친구다, 혹은 이쪽으로 이제 뭐 논술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저는 물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통합과학 내신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물리 파트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때 이제 자료 분석도 잘 해야 하고 그래프도 잘 읽어내야 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리를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식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프를 그리고 좀 더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2학기 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빨간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학습량이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을 것 같고, 거의 뭐 암기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암기를 잘 하면 되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 화학 파트가 시뻘겋죠 그냥, 그죠? 화학 파트가 굉장히 어려울 테예요. 이 부분에서 진짜 광문고에서도 그 자료 부분에 좀 어렵게끔 시험을 내니까 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 새로 들어온 단원 해가지고 과학과 미래사회, 이 부분도 단순 암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화학 파트가 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여기까지가 화학 파트 말씀드린 거고, 발전 이 부분이 이제 또 그 물리 파트에서 전자기 유도가 나오는데, 전자기 유도가 좀 어렵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들 공부하셨을 때 이런 거 배웠는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앙페르 오르드 법칙 하고 막 전자기 유도하면서 막 그 N극 가까이 오면은 막 밀어내려고 한다 막 이런 거 배우는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배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써야겠지만 그 한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좀 이제 라이트하게 객관식 문제만 이제 다 맞추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N극을 싫어한다 막 오면은 꺼지라고 하고 가면 가지마 하고 붙잡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는 물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설명충입니다. 제가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아이들한테 그냥 직관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비유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진짜 이제 팩트가 뭔지를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단계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해를 못할 수가 없는 물리를 나중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새로 들어온 암기 단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통합과학이 개정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그래서 이제 중등과학에 비해서 암기량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를 하면은 암기 혹은 지식의 방대한 양보다는 사실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우리가 어떤 식으로 AI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런 능력이 더 요구가 된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보시면 단원 전체가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과목은 원래 애초에 태생 자체가 이 고등학교 1학년 그 옛날엔 융합과학이었죠. 융합과학 때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모든 물화생지를 다 연결해서 아이들이 습득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체가 그냥 스토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2과 과목 물화생지 요거랑 이제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 이제 이걸로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광문고 기출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 파트인데 물리 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자료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껴가지고 좀 난이도를 높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행히도 문제에서 처음에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조건에서는 꼭 정지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정지가 아닐 때 이 보기들이 똑같은 보기가 나와도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지가 아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물체 운동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엄청 다채롭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자료들은 아닐 거예요. 다 어디서 본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는 자료를 좀 변형을 해서 보기를 바꿔서 이렇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는 이 정도고, 화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24년도 기출 내용이랑 25년도 이제 기출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자료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점 찍혀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자료에 이 부분은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뭐가 뭐냐, 어떤 결합을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고, 여기는 그냥 A, B, C, D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보기를 풀고 있습니다. 물론 요게 더 어렵죠. 요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A, B, C, D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보기를 풀어야 하니까 조금 자료가 업그레이드 된 거이긴 한데 기초적으로 이전에 썼던 자료를 또 똑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과년도 이제 어떤 기출들이 있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이건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해주니까 확인을 하고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내신 대비를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대비를 하면 좋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x 플러스 8,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온이 됐을 때 전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양을, 그러면은 요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x만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와 C, 뭐 B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밑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어떤 놈이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내야 하거든요. 굉장히 사고력이 높게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도 잘 해야 하고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위의 내용을 끝내고 나면 밑에는 그냥 A는 뭐다, A, B는 어떻다, B, C는 뭐 어떤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분석하는데 엄청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자료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설명이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벽을 느끼게 만들고 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조금 풀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체감하는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 화학 파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파트입니다. 생명 파트도 보시면은 그림을 여러 개를 활용을 하고 있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세포 소기관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배울 때 한 번에 탁 배우긴 하는데, 한 단원에서 배우긴 하는데 수업 플로우를 생각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걸 설명을 하고 이제 나중 돼가지고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명은 그냥 암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로따로 기억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생명 파트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그리고 플로우 이런 걸 따라가면서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또한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전달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정형적인 그런 문제인데, 여기 뭐 5', 3', 3'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뭐 DNA라던가 이런 거를 유전 물질들을 읽어내는 방향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건데, 사실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겁만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잘 인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겁만 안 먹으면 충분히 쉬운 그런 문제들이다. 그 다음 지구과학 파트는 보시면은 여기도 자료가 엄청 많죠. 분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지도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던데 저 때는 뭐 사회과부도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저는 어릴 때 막 지도 막 그려보고 세계지도 그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디 있다 뭐 이런 거 저는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암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저도 옛날에 그렸었으니까 쭉 그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어디 있고 이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보기를 보시면 성층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성층 구조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층상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같은 표현이죠. 성층 구조는 뭐 이룬다, 층을 이런 뜻이니까 뭐 층상 구조는 그냥 층으로 생겼다 뭐 그런 소리니까 같은 말인데 아이들이 성층 구조? 성층 구조 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기권에서 이 B 부분을 성층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층권만 생각하고 이게 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이룬다 이 뜻이니까 얘도 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그런 어휘력 이런 걸 좀 잘 모르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또 실수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입체적으로 좀 잘 기억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설명하고 할 때 맨날 똑같은 용어만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용어도 쓰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똑같은 빅뱅이긴 한데 이게 원래 단순 암기 파트이거든요. 숫자를 잘 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외우기만 해도 되는데 원래라면 외운 상태에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연산을 시키고 있어요. 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위에다가 집어넣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봐라. 근데 계산은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나중에 돼가지고 뭐 대학교 가고 뭐 학사 따고 뭐 석사 따고 이렇게 할 때는 계산의 영역도 필요하겠지만 그때 되면 수학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은 사실 저는 수학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학문적인 과학적이고 좀 그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치사한 그런 문제들도 좀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광문고 기출의 총평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리화학 그래프 도표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로 변별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이전에도 썼던 거를 똑같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도 기출도 반드시 풀어봐야 한다. 그리고 생지 파트에서는 지역적인 부분까지 물어보는 문항이 좀 많다. 엄청 막 그 뭐 지투나 뭐 생투나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좀 지역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어휘를 좀 꼬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까지는 맞는 설명이지만 마지막에 반대되는 결론을 내는 보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당연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뒤에 결론만 뭐 이쪽까지는 뭐 다 설명이 맞는데 그러므로 뭐 증가한다라는 보기만 그러므로 감소한다로 고쳐놓고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쳐놓고 좀 치사하게 이제 보기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시하는 자료에 비해 보기는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겁을 먹지 말라.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과학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개념 공부를 해야 이제 낚시성 보기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찰떡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념이 문제에 표현되는 방식에 적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 어휘를 잘 기억을 해야 그 아까 보셨듯이 이제 성충구조 뭐 이런 것도 잘 안 헷갈리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 고난도 문제 이런 거 도전을 잘 해줘야 아이들이 이제 자료를 봤을 때 겁부터 먹지 않고 이제 그 좀 뭐랄까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낼 수가 있고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시간 잡아먹혀가지고 막 허덕허덕대면서 이렇게 풀지 않고 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 수업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 좀 저는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아이들이 졸 때가 있는데 졸 때는 이제 또 깨우고 막 놀리고 놀리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또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텐션으로 개념이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식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석법 그리고 맞춤 문제 다시 보게끔 이제 보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질문을 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제 수업 중에는 한 명당 3번의 질문 정도는 돌아갈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돌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이랑 빨리 친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이들이랑 라포 형성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빨리 친해지는 스타일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 교재는 그냥 뭐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콤팩트한 그런 개념서와 그리고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이 워크북은 이제 단답형 그리고 계산 유형, 객관식 이런 거 서술형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교재만 풀어도 사실은 되지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자신감 이런 게 생기려고 하면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하니까 어차피 제가 그 다른 참고서들도 이제 풀게끔 시킬 겁니다. 내신 대비 때. 다음으로 제 수업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업은 전체적으로 과제 검사 및 질문 10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전차실 리마인드를 하고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 보기까지 거의 한 30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채점하고 뭐 질문 받는 거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개념 수업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클리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파트는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해서 와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근데 물론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는 사실 아이들이 학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많이 해야 이제 성적이 오르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잘 안 해오고 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하려고 클리닉을 부릅니다.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일단은 클리닉을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리든 화학이든 생지는 이제 와서 풀기라도 해라. 해가지고 숙제를 막 끌고 와서 시키고 그리고 구두로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를 매주 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문자 피드백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줌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제 아이들을 클리닉을 하게 만들고 그 내신 대비 직전에 아이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또 모아서 줌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촬영 영상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 보충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그 뒤에 내용은 아마 뒤에 나올 거라 관리 시스템 클리닉 이 부분인데 상세한 테스트 피드백, 그러니까 테스트 본 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 클리닉 시간에 줄 겁니다. 클리닉 시간에 줘가지고 이제 테스트에 뭐가 틀렸고 뭐 어떻게 고쳐야 하고 다른 거 맞았는데 이제 제가 다 검토를 하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한다 이걸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시 이후 줌 클리닉도 가능하고 그리고 손글씨 풀이 이거는 뒤에서 한번 캡처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손글씨로 이제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상시 질문 물론 이거는 제가 24시 깨어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보내겠죠? 보내도 된다. 저는 그런 걸로 어차피 깨지 않으니까 그 뜻이고요. 아무튼 24시 상시 질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지간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자거든요. 거의 한 자는 시간이 그러니까 밤에 한 새벽 한 3시 이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한 8시쯤 활동을 하거든요. 물론 5시간 자고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잠을 잘 겁니다. 낮잠을 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연락 왔나 안 왔나 확인을 하고 아이들 학교 있는 동안에 한 또 11시쯤에 그러니까 오전 11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11시에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깨어 있다가 뭐 빨래 돌렸다가 뭐 집에서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가 또 한 2시쯤 잤다가 이제 수업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4시 항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고란도 문항은 이제 밴드 해설 영상 이런 것도 업로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패드로 그냥 아이패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에 영상을 그 보이스랑 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줍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지구과학이나 생명 파트보다는 물리나 화학 파트, 계산 문제 이런 거 풀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손글씨 풀인데 글씨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최대한 정갈하고 이쁘게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해설지가 있더라도 해설지가 그냥 텍스트로 따다다다 써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봐도 이 사람이 이제 뭘 의도하고 해설을 쓰고 있는가,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뭐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색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빨간색을 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보면서 플로우를 느끼고, 그리고 만약에 더 사고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펜들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 부분은 별로 쓴 게 없죠. 별로 쓴 게 없는데 이거는 아마 그 클리닉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스킬들을 다 제가 전수를 했던 상태에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그냥 몇 개 풀 때 잘 안 풀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미지수 조금만 써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그런 풀이법입니다. 이건 이제 아마 2학기 때 통합과학 2에서 이제 산화환원 파트, 그 화학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물리는 좀 많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풀이 방법이 엄청 다채로워요. 물론 가는 길이 좀 쉬운, 그러니까 그렇게 순탄한 그런 풀이들이 있는가 하면 좀 가는 길이 험악한 그 어려운 그런 풀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떤 풀이가 나은지. 그래서 둘 다 이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는 엄청 다채롭게 이렇게 다양한 풀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똑같은 아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엄청 이해될 때까지 집요하게 문제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뭐 매주 이 정도를 한번 탁 저한테 질문을 탁 하거든요. 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다 올려놔요. 물론 저는 좌절하죠.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은 딱 보면 와 씨. 그래도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이거 푸는 데는 얼마 안 걸리지만 내가 이걸 네가 이해하게끔 만드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 한 캡처 한 캡처 만드는데 좀 걸려서 아이고 뭐 좀 기다려라, 진정해라 그러면서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친구 한영고 친구인데 결국에 1등급 받았습니다. 물론 물리이긴 한데 어쨌든 모든 과목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 타임테이블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광문고 1 그리고 일요일에 광문고 1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칠 예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 클리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사이사이마다 저는 다 클리닉을 넣거든요. 물리 파트도 다 사이사이에 클리닉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거의 대부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시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려고 클리닉을 사이사이에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여기에 수업 깔고 뭐 많은 아이들 가르치면은 제 삶이 윤택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래도 제 눈앞에 있는 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클리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토요일 1시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에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월 7일부터 7일 8일 이렇게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민복기였습니다. 네.